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가장 빠르고 가장 깊은 배드민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이 경기가 단순한 4강전이 아니었는지 분명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세영 없이도 결승입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도 고개를 갸웃하지 않으셨나요? 안세영이 빠진 경기. 상대는 배드민턴 강국 인도네시아 아시아 단체 선수권 4강이라는 무게감. 솔직히 말해 불안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안세영 없으면 힘든 거 아니야? 여기서 흐름 끊기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경기 전부터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고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했고 더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3대 1, 예, 당당하게 결승에 올라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이 경기는 잘해서 이겼다라는 말로 설명하기엔 뭔가 이상할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흐름이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마치 누군가가 이 경기의 방향을 미리 설계해 둔 것처럼 말이죠. 왜 한국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에이스 안세영을 쉬게 했을까요? 정말 단순한 체력 안배였을까요? 아니면 더 큰 무대를 이미 바라보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안세영을 쓰지 않고도 인도네시아를 넘은 이 선택이 과연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결승, 더 나아가 우승까지 계산된 한 수였는지 말입니다. 이번 아시아 단체 선수권은 단순한 대회가 아닙니다. 토마스컵과 우버컵으로 이어지는 흐름의 한가운데이고, 각 나라가 자신의 진짜 전력을 어디까지 숨길지 시험하는 무대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대회에서 유독 조용합니다. 과하게 떠들지도 않고 결과를 예고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용은 하나같이 명확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서두르지 않는다, 그리고 지지 않는다. 오늘 영상에서는 안세영이 빠진 4강전의 진짜 의미, 한국이 보여준 팀으로 이기는 구조, 그리고 왜 이 결승전이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 이건 우연이 아니었구나. 자, 그럼 지금부터 이미 설계된 승부의 시작점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경기 라인업이 공개되는 순간 경기장 안팎에서 동시에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세영 결장, 그 이름이 빠진 명단 한 줄이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들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에이스가 없는데 괜찮을까? 이거 위험한 선택 아닌가? 심지어 일부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한국은 안세영이 없으면 평범하다. 인도네시아가 이 틈을 놓칠 리 없다. 하지만요, 그 말들은 경기가 시작되고 단 10분도 차에 지나지 않아 완전히 침묵하게 됩니다. 첫 단식. 코트에 들어선 건 안세영이 아니라 김가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경기는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셔틀이 오가는 속도, 발의 움직임, 표정. 김가은의 얼굴에는 긴장보다 분노에 가까운 집중력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요. 안세영이 없다고요? 그럼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점수는 빠르게 벌어졌습니다. 21대 5. 관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접전이 아니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일방적인 지배였습니다. 두 세트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21대 4. 상대 선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인도네시아 벤치는 작전 타임조차 쓰지 못했습니다. 이미 흐름이 아니라 공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건 단순한 1승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 여자 대표팀이 그동안 안고 있던 질문 하나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안세영 원맨 팀인가? 아니요. 우리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다음 경기에서 더 또렷해집니다. 이어진 복식 경기. 급조된 조합이라는 우려가 무색하게 백하나 김혜정조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코트를 장악합니다. 상대의 강한 스매시는 튕겨나갔고 네트 앞에서는 한국 선수들의 손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포인트 하나하나가 쌓일수록 인도네시아 선수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경기는 단순한 준결승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어디까지 준비돼 있는가를 보여주는 선언문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위기도 있었습니다. 3단식에서 패배, 스코어는 2대 1. 관중석에서 다시 불안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국 벤치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당황하지 않았고 누구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음 장면이 준비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네 번째 경기에서 폭발합니다. 피 말리는 랠리. 21대 19, 21대 19. 이건 체력의 싸움이 아니라 집념의 싸움이었습니다. 셔틀이 떨어지는 순간 한국 선수들은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됐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순간 경기의 성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안세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팀은 이미 하나의 완성된 구조였던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안세영이 쉬고 있는 오늘 한국 여자 배드민턴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그렇다면 내일 중국을 상대로도 이 구조는 통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더 선명해집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모입니다. 이게 결승전, 개최국 중국. 겉으로 보면 단순한 대진표입니다. 한국 대 중국. 하지만 이 경기는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언제나 경기보다 한 수 앞에서 싸우는 팀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번 대회에서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주전 일부를 아꼈고 로테이션을 가동했고 언론 노출도 최소화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결승만 본다. 중국은 중결승까지의 과정에서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경기를 지배했지만 전력을 모두 드러내지 않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카드들을 끝까지 숨겼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중국은 늘 그래 왔습니다. 상대를 이기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읽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분석의 중심에는 늘 하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안세영. 중국 코칭 스태프는 이번 대회 내내 한국 경기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봤습니다. 안세영이 출전한 경기뿐 아니라 출전하지 않은 경기까지 말입니다. 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중국이 진짜로 궁금해한 건 안세영이 강한가가 아니라 안세영이 없을 때 한국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인도네시아전은 중국에게 아주 중요한 데이터를 남겼습니다. 첫째, 한국은 더 이상 안세영 의존팀이 아니라는 것. 둘째, 단식, 복식, 단식의 연결 구조가 이미 완성 단계에 있다는 것. 셋째,
한 경기가 흔들려도 전체 리듬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이건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준비해 온 시나리오는 1 단식에서 안세영을 소모시키고 복식에서 흐름을 가져온 뒤 3 단식에서 승부를 건다는 전통적인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전제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이 안세영 없이는 흔들려야 한다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오늘 무너졌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다른 카드를 고민해야 합니다.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긴 랠리로 체력을 시험할 것인가?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안세영은 두 시나리오 모두에 대비된 선수라는 점입니다. 초반 속도전, 올해 들어 안세영은 네트 장악과 리턴 공격에서 한 단계 진화했습니다. 긴 랠리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그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안세영을 정면으로 상대하지 말자. 다른 단식에서 승부를 보자. 복식에서 무조건 두 경기를 가져가야 한다. 문제는요. 그 어느 전략도 확실한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 벤치는 오늘 경기 이후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기쁨을 드러내지 않았고 인터뷰에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중국이 이걸 보고 더 고민하게 놔두자. 실제로 한국에게 가장 유리한 건 중국이 전략을 확정하지 못한 채 결승을 맞는 상황입니다. 전술이 흔들리면 홈 관중의 함성은 오히려 압박이 됩니다. 그리고 단체전에서 압박을 가장 잘 버티는 팀이 어디냐고요? 지금까지의 흐름만 보면 그 답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결승은 단순한 실력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더 늦게 패를 드러내느냐의 싸움, 그리고 누가 상대의 심리를 먼저 흔드느냐의 게임입니다. 그 중심에 다시 안세영이 있습니다. 그녀는 오늘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휴식은 중국에게 더 큰 질문을 남겼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막아야 하는가? 이 질문의 답은 내일 코트 위에서 공개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번 대회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결승을 하루 앞둔 밤, 칭다오의 체육관은 이미 조용해졌습니다. 불은 꺼졌고 코트 위에는 셔틀콕 하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떠난 건 선수들 뿐이지 긴장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밤이 가장 무섭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머릿속에서는 수십 번의 경기가 이미 치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선수촌은 늦은 시간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훈련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회의였습니다. 라인업, 순서, 변수, 돌발 상황, 중국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결승은 평소처럼 밀어붙여서 이길 수 있는 경기가 아니라는 것을. 홈 관중, 물론 강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기대가 클수록 한 포인트의 실수는 더 크게 울립니다. 그리고 중국 선수들 역시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선수단의 분위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과하게 들떠 있지도 지나치게 가라앉지도 않았습니다. 훈련은 짧았고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많이 나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온 대로만 하자.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건 한국이 더 이상 도전하는 팀의 언어를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말이 나왔을 겁니다. 중국이니까 조심하자. 홈이니까 버텨야 한다.
초반만 넘기면 된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팀은 이미 여러 번 큰 무대의 압박을 통과해 온 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안세영. 그녀는 이날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벤치에 앉아 라켓 스트링을 다시 한번 점검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팀 전체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단체전에서 에이스의 역할은 단순히 한 경기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말보다 훨씬 빠르게 전파됩니다. 중국 벤치에서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세영이 웃지 않는다는 것, 과하게 긴장하지도 않는다는 것, 이미 결승을 상정한 사람의 표정이라는 것, 이런 디테일이 상대에게는 가장 큰 압박이 됩니다. 경기 전날 밤 중국 언론에서는 예상 라인업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누가 나올 것인지, 어디서 승부를 볼 것인지, 하지만 정작 중국 내부에서는 그 기사들을 그대로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결승의 승부는 라인업이 아니라 흐름에서 갈릴 것이라는 걸. 그리고 흐름은 첫 경기, 첫 랠리, 첫 실수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안세영의 첫 경기 승리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뒤에 이어질 한국 선수들의 표정 변화, 벤치의 안정감, 그리고 관중석의 미묘한 정적입니다. 홈 경기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함성이 터질 때가 아니라 침묵이 흐를 때입니다. 막 그 침묵은 뭔가 예상과 다르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바로 그 순간을 노리고 있습니다. 결승을 앞둔 밤, 양 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누가 더 잘 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먼저 흔들리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이 생기는 순간 이 대회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내일 그 균열이 어디에서 처음 생길 것인가? 그리고 그 첫 장면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이제 모든 퍼즐은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변수는 정리됐고, 계산은 끝났고, 더 이상 숨길 카드도 없습니다. 내일 이 결승전이 끝나는 순간 아시아 여자 배드민턴의 흐름은 분명히 갈라질 겁니다. 하나는 중국은 역시 중국이었다라는 익숙한 이야기. 다른 하나는 이제 판이 바뀌었다는 중국조차 쉽게 인정하지 못할 새로운 서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는 후자 쪽으로 조금씩 기울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대회를 치르며 한 번도 진짜로 편안해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승리는 했지만 압도는 아니었고, 이겼지만 설명되지 않는 불안이 따라붙었습니다. 왜일까요? 이번 결승은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조건을 모두 갖췄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도전자가 아니라 이미 세계 최정상에 올라와 있는 팀이고, 에이스는 홈 관중의 함성에도 흔들리지 않는 선수이며, 무엇보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이기기 위해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흐름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보통 중국은 상대가 초반에 몰아붙이면 버티고 후반에 힘으로 찍어 누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한국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점수에 쫓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또 몇 차례 중국이 먼저 조급해지는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만약 내일 결승에서 첫 단식에서 한국이 리드를 잡고 복식 중 하나만 가져온다면 그 순간부터 이 경기는 기술의 싸움이 아니라 멘탈의 싸움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지금 더 강한 쪽은 분명히 한국입니다. 중국 홈 관중의 함성은 처음엔 무기처럼 보이겠지만 경기가 꼬이기 시작하면 그 함성은 곧 부담으로 바뀝니다. 실수 하나에 커지는 탄식, 작전 타임마다 길어지는 침묵, 선수 얼굴에 스치는 초조함, 이건 중국이 가장 원하지 않는 그림입니다. 반대로 한국 벤치는 이미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봤습니다. 올림픽, 아시안 게임, 월드 투어 파이널, 큰 무대에서 분위기가 뒤집히는 순간을 견뎌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승은 단순히 이제 우승 트로피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경기에서 한국이 이긴다면 아시아 단체전은 더 이상 중국의 전유물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안세영은 세계 1위 개인 선수를 넘어 시대를 바꾼 중심축으로 기록될 겁니다. 중국 언론이 이 경기를 유난히 조심스럽게 다루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패배한다면 그건 단순한 한 경기의 패배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균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결승은 결과보다 그 의미가 더 큰 경기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늘 모두가 준비됐다고 생각한 순간이 아니라 '설마.'라고 말하던 순간에 바뀌어 왔습니다. 내일 칭다오의 코트 위에서 그 설마가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중국이 다시 한번 벽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결승이 끝난 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러가지는 않을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한국의 첫 아시아 단체 선수권 우승일까요? 아니면 중국의 마지막 저항일까요? 이 답은 내일 셔틀콕이 바닥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결정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의 한 장면을 지금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